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무료 절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상에도 우리 또 세무사님 좋은 내용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번에는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 핵심 대응 비법이라는 책을 또 출간해 주셔서 모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대표님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세무조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또 납세자들이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 책에 대해서 공부도 할 겸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무사님 소개와 또 본인이 직접 본인 자랑하긴 뭐하지만 자랑도 좀 해주세요. 아, 예. 우선 이제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했고, 이제 세무조사 부서에서만 1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서 말고 지방국세청이라고, 지방국세청은 큰 법인을 조사하는 데인데, 조사 1국, 조사 4국 조사반장을 했고, 그 다음에 성북세무서, 송파세무서 조사팀장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해서 지금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근데 게, 퇴직한 게 예, 언제시죠, 세무사님? 18년도 7월이니까요. 한 3년 좀 넘었네요. 네, 예, 최근까지도 예, 조사를 하시다가 이제는 또 예, 세무조사 때문에 염려하시는 대표님들 또 자산가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해주시고 있으신 거네요. 예, 예.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어려운 책을 뭐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사님? 우선은 그 세무조사 관련해서 그 어떤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중에.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은 세무조사 조직으로 움직이는 가장 힘이 센 게 세무조사잖아요. 이게 국세청에서 외부에 공개를 잘 안 해요,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그렇죠. 예. 특히 뭐 개별 기업 조사하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 절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시중에 세무조사 관련된 어떤 정보가 거의 없고요. 또뭐 유튜브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뭐 물론 이제 올바른 정보도 많은데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세무조사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책을 쓴 목적은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데 일부 뭐 물론 이제 좋은 정보도 많죠.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쓰게 됐습니다. 예, 일선에서 조사만 하다가 실제 나와서 보니까 예, 바른 정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있더라. 그럼 또 대응을 잘못하고 준비를 잘못할 수 있으니까 세무사님이 좀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예. 주기 위해서 좀 책을 이렇게 써주신 거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정보하고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비대칭 잘 일치하지 않는 거죠. 예, 어,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이제 세무조사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평생에 한 번 뭐 받을까 말까? 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세무조사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왜 나오는지 이런 게 일반인들은 궁금하거든요. 왜 나오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세무조사가 이제 개별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을 추징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국세청 전체 입장에서는 그 세무조사로 거두어들인 세금은 전체 세수의 2%, 7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접적인 거는 세금 확보보다는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은 좀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이렇게 파급 요건을 해가지고 성실 이제 이 업체가 A라는 업체가 조사를 받으면 그 동종 업체들은 좀 아무래도 조사 안 받으려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효과도 있겠죠. 예. 근데 직접적인 효과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겠죠. 예. 음, 최종적인 성실, 목적은 예, 성실신고 유도. 예.
대몽 차원에서. 네. 그러면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내용인 이제 우리 세무조사 핵심 대응 비법서 그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일단은 뭐 어떤 회사들을 조사를 나오는지 우리가 알면 거기에 예, 해당이 안 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 어떤 예, 회사들을 예의주시하게 보고 아 이런 회사는 나가야 된다. 그런 예.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제가 그 회사들이 세무조사 대상이에요? 책에도 좀 써놨거든요. 근데 세무 진단 쪽에 아마 책에도 이제 써놨는데 세무 진단은 네. 세무 진단은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게 사전에 진단받는 거잖아요. 예방주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세무 진단 받을 필요가 있는 업체가 세무조사 많이 나오는 업체거든요. 예, 이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제조업 건설업은 주로 나오고요. 제조업 건설업. 그러니까 주 타깃이 제조업 건설이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사업자라고 좀 들어보셨죠? 네네. 뭐 사자들, 그다음에 뭐 유튜버, 숫자들이라니까 조금 느낌 안 좋은데. 사자, 변호사, 의사 이게 네네. 전문직 종사자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네. 네, 제조업, 건설업, 근데 고소득 전문직. 그다음에 뭐 음, 도매업 중에 좀 큰데, 예를 음, 들면 뭐 큰 마켓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뭐 그걸 뭐라고 하나? 그런 할인 큰 마켓 있잖아요. 조만한 네. 말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같으면은 그 보험이 안 되는 그 병원 있잖아요. 어, 성형외과 뭐 이런 데 비보험 처리하는. 비급여라고 비보험이 네네. 그런 비급여. 비중이 성형외과, 치과, 뭐 한의원, 피부과, 산부인과 보통 이 정도거든요. 이런 데가 네. 물론 이제 소아과 같은 데는 거의 보험이 되고 소액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법인 절세 컨설팅 하시잖아요. 네네. 대상업체가 좀 중복이 돼요. 예를 들어 네. 가짓금이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익소가 음, 뭐 주식 편중이 높다든지 거의 음, 겹치더라고요. 좀. 이렇게 봐야겠네요. 좀 평범하지 않은, 좀 튀는 회사들이 주 대상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업계 평균이 있는데 뭐 특정 계정에서 좀 튀는 그런 예, 규정이 있다거나 그래서 예, 지금 결산 시즌이어서 사실 되게 중요하네요. 결산을 어떻게 예, 하냐에 따라서 이게 예, 일단 결산해버리면 신고가 되니까 근데 이게 전산상으로 튀어버리면 예. 본의 아니게 예. 모난 돌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맞겠네요. 예. 음, 어쨌든 뭐 세무조사를 뭐 아무 회사나 그냥 랜덤으로 예전에는 또 랜덤으로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하면 예, 무작위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예. 그런 거 그런 랜덤보다는 실제 뭔가 좀 의심나는 그런 예, 부분이 있는 고소득자나 예, 사업체가 예, 되겠네요. 예, 예. 하기는 뭐 우리나라 국세청이 뭐 전산이 세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AI로 이렇게 아, 예, 걸른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예, AI로 들었죠. 빅데이터 네. 팀이 따로 있어요. 예. 국세청에 아, 빅데이터 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빅데이터 팀. 빅데이터 네. 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재무제표 관리 잘하고 세금 예. 신고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가 봐요. 세무조사라는 건. 이게 이제 세무조사 종류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조사 선정. 대상자 선정. 네, 대상자를 선정해야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사를 하기 이전 절차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 방식이 두 가지예요. 정기 네. 선정하고 비정기 선정. 정기, 비정기.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정기 선정인데요. 네. 요거 아까 말씀드린 뭐 재무제표 여러 가지 비율 정해서 그 컴퓨터가 선정해요. 아, 사람이 개입 아까 안 하고. 말씀하신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가. 네. AI가 예를 선정한다. 들면 제조업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그 지역에 그 A사가 있어요. A사. 이 네. 동종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조업도 여러 가지니까 네네. 그 성실도를 분석을 해요. 성실도. 성실도 분석. 네. 분석해 그 하위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게 성실도가 떨어지는.
떨어진 업체. 업체들, 예, 예. 점수가 쭉 나오겠네요. 이렇게 순위로. 그 중에 지역, 하위들. 공무업종, 예, 음,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종 업종의 업체가 100개 업체다. 그 중에서 우리 업체가 뭐 굉장히 하위다. 그럼 조사대상을 선정하겠죠. 예. 음, 근데 성실도를, 예, 이게 좀 세부적인 건데, 네, 이게 정기 선정이거든요. 정기적으로 네. 선정하고, 성실도를, 성실도를 분석하는데, 그 분석하는 요인이 한 400가지 돼요. 400가지. 성실도 체크 분석하는 리스트 요인 400개. 400개. 예. 그 중에는 뭐 가지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400가지는 저도 모르죠. 그게 공개되면 다 빠져나가니까. 그죠? 네, 그거는 절대 공개를 해도 네. 그것대로 하기만 하면은 뭐 제대로 신고하는 거니까. 네. 그죠? 예. 그 400가지 체크리스트가 결국은 뭔가 좀 부적절한, 그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세무사님 말씀 드리니까 우리는 막 세무조사 하면은 그냥 왜 나만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아, 대표님들이 걸리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같이 성실한 사람한테 그렇게 억울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 분석을 데이터가 하니까 불성실한 거를 찾아내서 기계가 찾아내서 찾아내는 거예요. AI가 그 이제 성질 궁서실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네요. 우리가 여기 책에도 보니까 뭐 재무제표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책 내용에. 그래서 이런 것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이렇게 기계에서 걸릴 일은 별로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 경험에는 그 네, 400여 가지 그 성질도 분석하는 그 요인이 네, 400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득률 아시죠? 네, 네, 소득률. 네, 매출액 대비. 업종 평균 소득률이 있죠. 예, 네, 예, 예. 그다음에 그 자기가 세금을 매출액 대비 얼마나 납부했냐. 그걸 네, 납부세 비율이라거든요. 그 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아마 네, 기장 세무사님들이 그 대표님들한테 소득률 어쩌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네, 중요해요. 네. 그, 업종 평균 소득률하고는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조사에서 선정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세무사님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대표님이 특정 연도에 사실은 결손이 났는데 기장 세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업종 평균 소득률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네네. 마이너스인데 이걸 마치 이익이 난 걸로 신고를 했다. 네. 예,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도 몇 년 후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네. 자기가 또 세금을 냈다. 그래서 차라리 그때 진짜 내가 손실이 네. 났는데 그거를 안 난 것처럼 세무조사 안 받으려고 이익으로까지 신고를 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시거든요. 실제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괜히 세무조사 받을까 봐 이걸 이익으로 신고하는 거는 잘못된 행위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익으로 신고하는 게 이제 분식회계인데 오히려 꼭 더, 네, 국가를 피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신용. 예. 네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기 네, 선정이고요. 비정기 선정이 있어요. 이거는 제보. 예. 제보는 이런 뭐 이렇게 성실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음, 예, 뭐 그 직원이 제보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직원이. 그렇죠. 예를 아는 들면 사람이. 예. 아니면 고객들 있잖아요. 고객들. 자기 회사 고객들. 예. 음, 그런 게 제보, 이제 뭐 거래처가 제보, 이게 세 가지가 좀, 경쟁사. 네. 예, 예, 예. 제보는 그거는 내부자 그거와 또는, 상관없이요. 네, 예, 예. 그거는 수시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성실도랑 상관이 없다. 네,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세무사님 제보는 첫 번째 내부자, 두 번째 뭐 거래처, 세 번째 뭐 고객사, 예. 요 정도. 어쨌든 아는 사람. 우리 그렇죠. 회사를 알아야 신고를 하니까. 근데 제일 많이 제보하는 게 그 직원이에요, 직원. 그쵸. 제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재무 쪽 직원들. 직원 중에 재무. 예, 재무. 그쵸. 예. 다른 직원은 모르잖아요, 그게. 이분들이 왜 신고를 할까요? 예? 이분들이 왜 신고를 할까요? 그걸 알아야 신고를 안 당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책에서 나왔는데. 네. 책에 있습니까? 그래도 살짝만. 열에, 예? 네. 열에 살짝만 아홉 네.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다고 제보한다고 그래요. 아, 어, 신고자들이 네, 정의를 열에 바로 90, 잡는다. 제가 보기에는 95% 이상은. 근데 그게 아니고,
네. 포상금 받으라고 하는 거. 포상금 한 포상금이 40억이도 최대? 예, 40억 포상금 한도가 40억이에요? 회무사님? 40억이에요. 탈세 포상금 한도가 40억인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억에서 계속 올렸어요. 국세청에서. 네. 대부가 급증했어요. 급증. 몇 급증했어요. 배. 어, 그건 제보하는 목적이 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예, 돈 목적이다. 예, 제 경험도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직원이 이제 이 회사에 뭐 가공 뭐 경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신고했어. 이 네, 땡땡 회사가 가공 네,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그러면 가공 경비가 제가 1억이라고 예를 들을게요. 네, 1억에 대한 거를 신고를 했더니 조사를 해서 이제 1억에 대해서는 과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포상을 1억으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비율이 있어요. 아, 네, 물론 책에도 적어놨지만 네. 비율이 구간별로 소득세, 누진세 그런 비슷한 거 아시죠? 그런 네네. 그렇게 비율이 있어서 그 뭐 1억 미만은 뭐 20%, 그다음에 아, 15% 비율로 예, 이렇게 떨어집니다. 금액이 클수록 떨어지게 돼 있죠. 추징한 세금의 몇 프로? 예, 예, 예. 아,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분이 이제 그 매출 누락을 신고를 해가지고 조사를 나왔어요. 근데 예, 그거 외에도 다른 게 또 있었어. 조사를 하다 예. 보니. 그러면 뭐 1억이 아니라 뭐 10억이 될 수도 아니, 자기가 있잖아요. 제보한 것만 아, 과대하게. 제보한 것만. 나머지는 조사 직원이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잖아요. 국세청 직원이. 네. 그러면 제 느낌에는 제보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하겠네. 네. 제보는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 제보는 그냥 두 가지가 요건이 돼야지 국세청에서 받아주거든요. 아니면 다 네. 반려시켜요. 아, 첫 번째, 이거 말씀 계속, 이거 대표님만 듣는 거죠? 직원들은 안 네네. 듣. 예, 예. 직원들 들으면 또 제보할까 봐. 두 아, 가지인데, 예, 네. 실명이다, 실명. 무조건 실명. 실명. 예, 또 한 가지는 글로 써가지고는 안 돼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 증빙. 음, 예를 서류, 들면 매출 한 계좌번호라도 저거 아, 제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진짜 내부자가 대부분이겠네. 그걸 누가 외국인들도 외부인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서류가 예를 들어 없잖아요. 통계자를 썼어. 근데 그 계좌번호를 모르잖아요. 아, 이게 작은 부서에 보통 남자 직원이 제보를 하죠. 음, 그 신고가 간단한 게 아니야. 이 회사가 의심스러워요. 이런 거로는 신고가 안 되는 거네요. 그 반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실명이 아, 아니고 뭐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그러면 그건 조사를 안 거요. 예. 음, 실명하고 플러스 그 증거 서류가 있어야 돼요. 예. 음. 아니, 제가 왜 사실했다. 여쭤보냐면, 제보에 의해서 이제 조사받은 케이스가 드물기는 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르지는 도대체 않아.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니다고 믿는다. 외부인 거의 것 몇 같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렵네요. 외부에서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신고 자체가, 내부. 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아까 증거 서류는 꼭 이제 실명하고 플러스 이제 증거 서류라고 했잖아요. 네, 증거 서류는 이래도 돼요. 이게 이제 그 매출 누락관 비밀 장부가 어디에 있다, 장소. 그렇죠? 예를 들어 집에 보관할 수도 있잖아. 네, 장소만 알려줘도 이게 제보로 채택이 되죠.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중요한 게 우리 대표님들이 또 자산가들은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우리 신고할 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그 성실도 분석에서 좋은 점수 맞으면 해당 네.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일단 정기 세무조사는 그렇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정기는 내부 직원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의심을 무조건 하면 안 되잖아요. 합리적 그렇죠.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은. 합리적 의심. 네. 합리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과 관련된 부서가 두 개예요. 이제 중소기업은 뭐 그런 이제 부서를 나눠서 하진 않지만 그 뭐 은행이나 그 자재빚 결제하는 자금 부서가 있죠. 자금, 돈 네. 결제하는. 네. 그다음 돈과 관련된 부서가 또 세금 부서가 있잖아요. 두 개. 이 두 개를 한 직원이 하면 안 돼요. 아, 분리시켜야 돼요. 예, 업무 분장을. 규모가 좀 있으면 분리시켜라. 중소기업도 좀 작은 중소기업도 업무 분장을 자금 부서는 A가 하고 뭐 이 세금 신고 부서는 B가 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 이게 음, 같이 있으면 사고타지. 예. 한 사람이 하면.
예. 내가 그냥 신고도 번거만 안 찍고 하고, 세금 신고 하잖아요. 음, 이거를 서로 견제할 수 있게. 중소기업은 뭐 인원이 작으니까 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자금하고 세금은 각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들어요. 대부분 소기업들은 한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봤다니까. 생계환수를 이제 생계에서 끊기 전에 돈을 우리가 이제 먼저 또 어떤 물건을 1억 원치를 매입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생계환수 발행해야 하잖아요. 아니, 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네네. 어떤 매입했다면 돈을 지급한 거는 자금부서에서 하는 거거든. 네. 그죠? 자금 집행. 근데 생계에서 발행한다든지 신고하는 건 또 세금 부서에서 하잖아요. 네. 이게 합판하면 이게 조작이 돼. 조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음.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 뭐 돈을 사업을 해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에 대한 거, 세금에 대한 거를 관심을 안 가지시면 한순간에 이거는 이 세죠. 예. 평생 번 거를 한 번에 다 그냥 날릴 직원들은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세무조사를 안 받는 게 제일 이제 누구나 원하는 거고, 그러려면 성실하게 신고하고, 또 그런 직원들 관리, 특히 세금 자금 부서와 또 세금 신고하는 그런 부서를 분리해야 된다. 왜냐면 내가 발행하고 내가 신고하면은 허위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예. 하니까 얘를 따로따로 업무를 분리해서 시켜야 된다. 중요한 부분 체크해 주셨고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무료 절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